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추락 1시간 전 집에 갔다 들은 시댁의 지참금 2천만 원 축배. 다음날 길거리로 내쫓긴 그들은 경악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이명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결혼 생활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단 상자 같았지만 그 속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들이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돈에 더디었을 뿐입니다. 나, 이명은 진명,과의 결혼 생활을 딱 2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 2년은 나에게 진씨 가문의 위선적인 비단 상자 속에 갇힌 감금 생활과 다름없었습니다.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이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며느리가 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강남 빌라의 문 뒤에서 나는 그저 하나의 그림자이자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어머니인 정봉은 화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속은 극도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시집 온 날부터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진씨 가문의 젊은 안주인이라는 명성은 실상 시아버지와 내 남편 진민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든 교묘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에게 500억 원의 막대한 결혼 지참금과 이명그룹의 대량 주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진씨 가문이 층까지 흘리며 탐냈던 유산이었습니다. 내 남편 진민은 차가운 돌덩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재산 때문에 나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이 없는 냉정한 계약이자 오직 계산만이 존재하는 관계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경멸하는 비웃음과 남편의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정봉 여사의 가혹한 통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지출, 모든 일정, 심지어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지까지 관리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 그녀는 즉시 오만하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나를 비난했습니다. 이명아, 정봉 여사는 자주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3대에 걸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쨌든 그것을 불리고 키울 줄 아는 사람이 관리해야지 너처럼 어리고 미숙한 딸이 관리할 몫이 아니다. 그 주식은 조만간 진민이의 손으로 넘어와야 해. 그는 이 집안의 기둥이니까.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나를 찔러댔습니다. 나는 그녀가 재산 이전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주 초, 진씨 가문은 갑작스럽게 제주도로의 호화로운 여행을 발표했습니다. 시아버지 진국, 시어머니 정봉, 우리 부부, 시누이 진우, 그리고 친척 3명을 포함한 8가족 구성원을 위한 3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얘야, 정봉 여사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민이가 너무 과로했단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 쉬러 가는 거야? 너도 좀 쉬어. 맨날 회사만 붙들고 있지 말고. 정봉 여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콤했고 나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그들의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기에 나는 불안감을 가득 안은 채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전용기는 이미 공항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모두 들떠 보였습니다. 진미는 의외로 기뻐하는 듯했고 심지어 내 손을 먼저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광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통쾌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안 검색대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정복 여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날카로웠지만 억지로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나. 이명아, 너희 시어머니가 먹는 뇌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을 강남 빌라 침실에 두고 온 것 같구나.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복 여사는 꼼꼼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건강보조식품은 그녀가 매일 아침 복용해야 하는 종류였습니다. 어머니, 공항에서 다른 종류를 샀거나 제주도에서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건 특별히 해외에서 들여온 거라 한국에서는 팔지 않아. 나는 이것을 복용해야만 잠을 잘 수 있단다. 이명아, 내가 엄마를 생각한다면 차를 몰고 가서 좀 가져다 주렴. 비행기는 조금만 기다리게 하면 돼. 내가 빨리 갔다 오면 되니까. 엄마는 너를 가장 믿는단다. 정복 여사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고 동시에 손짓으로 진민에게 먼저 가라고 신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민이 전혀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갔다 와. 비행기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는 강력한 의심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정복 여사가 이렇게 부주의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걱정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뒤돌아 강남 빌라로 돌아가는 차를 잡았습니다. 요구대로 행동해야 했지만 여자의 직감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운명의 약통을 가지러 돌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 비행기는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이륙 후 2시간 뒤에 내가 탑승하지 않은 채 사고를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차는 나를 강남 빌라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들어섰는데 집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문을 열고 시부모님의 침실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건강보조식품병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복 여사가 말한 것처럼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내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아래층 거실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정복 여사와 진민의 통쾌한 웃음소리였고 나는 시부모님,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공항에 가지 않고 나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공포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복도 구석의 큰 벽 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나는 정복 여사의 모든 말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하하. 다행이다. 그 애가 드디어 갔어. 그 빌어먹을 약 상자가 정말 효과가 있군. 직접 손 쓸 필요 없이 성가신 이명희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 시아버지 진국이 이어받아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아,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한 건 맞지? 비행기 사고라니 혹시라도 조사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뒀지. 정복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할 거고 2시간 뒤 미리 설치해둔 작은 기술적 결함이 작동될 거야. 공중 폭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거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아. 누가 일반적인 비행기 사고를 조사하겠어? 사람들은 그저 불운한 젊은 안주인을 안타까워할 뿐일 거라고.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음모.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시한폭탄이 설치된 비행기에 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정복 여사는 내가 집에 남아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여행에서 제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통 때문에 나는 돌아왔고 이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서 벽에 밀착시켰습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죽고 나면 진미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신우이 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주식 3,500억 원에 결혼 지참금 500억 원까지.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됐어요. 그래, 정복 여사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야. 파산 위기에 처한 우리 진씨 가문을 살리기 위한 돈이야. 진민이 머리 위에 걸려있는 180억 원의 빚은 이 유산만이 해결할 수 있어. 진민아, 이제 곧 이명그룹의 회장이 될 거라. 진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와 냉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명이라는 계집애를 2년 동안 견뎌냈으니 이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 재산은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야 했어요. 그녀가 죽으면 곧바로 그 시신과의 이혼 절차도 밟을 겁니다. 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랑했고 희생했고 가정을 이루려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계산과 악독한 살인 음모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복 여사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절친한 친구 별표 황정 별표이었습니다. 정 여사님, 모든 일은 괜찮으신가요? 이명희는 벌써 갔나요? 황정이 물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됐단다, 아가야. 이 시간쯤이면 하늘 어딘가에 있겠지. 정복 여사는 크게 웃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진민이의 약혼녀야.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축배를 들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혼녀. 나는 진민이 다가와 황정을 안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아, 드디어 너와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됐어. 그동안 날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회장이 되면 너는 명실상부한 안주인이 될 거야. 황정은 애교 섞인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나, 그 애의 절친 역할을 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괜찮아. 모든 것이 곧 끝날 거야.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의 전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의 살인 계획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배신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고통은 차갑고 단호한 힘의 원천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만히 서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살인 음모, 금전적 동기, 그리고 남편과 황정의 배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가 나의 휴대폰에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강철 주먹이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진민. 나는 너희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조용히 물러나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가장 중요한 재산 및 주식 관련 서류들과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하고 어두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음으로 욕실 창문을 열고 발코니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관찰해 두었던 비상 탈출 경로를 이용해 조용히 1층 발코니로 내려갔습니다. 정문으로 나갔다가는 즉시 그들에게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요한 고양이처럼 나는 빌라를 빠져나와 어두컴컴한 정원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둥지였습니다. 큰 길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로 부탁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의 비행기를 타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조력자를 찾고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것,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공항에 도착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법률 파트너이자 내가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었던 최산 변호사와 미리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밀실 같은 대기실에서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산 변호사는 듣는 내내 안색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최산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명 씨, 비행기에 타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악랄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그들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조항이 정말 진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산 변호사는 가방을 열어 봉인된 계약서 4본을 꺼냈습니다. 이명 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진씨 가문이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개기치 않은 사고나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이명 씨의 재산 500억 원의 지참금과 주식 포함은 일시적으로 진민에게 관리 권한이 넘어갑니다. 그가 유일한 상속인이며 법정 후견인이기 때문이죠. 본래 사고 발생 시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제 이것이 그들의 덫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비행기 사고로 인한 죽음은 진민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차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이군요에 나는 속으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후 나는 최산 변호사에게 빌라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서 몰래 복사해온 이미지와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민이 황정과 우리의 침실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봉과 진국이 여러 차례 몰래 금고를 뒤져 나의 귀중한 금융서류와 보석을 훔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산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경제적 횡령, 재산 강탈, 그리고 불륜. 이것은 앞으로의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에 확고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 씨의 안전과 그들에게 이명 씨가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때 황정의 충격적인 배신 이후 내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별표 법몽 별표 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법몽은 전화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명아, 법몽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진민과 황정의 추가적인 외도 증거를 수집했어. 여기, 황정이 한 달 전 진민을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 서류가 있어. 보험금이 막대하고 수익자는 황정이야. 이것은 그들이 공범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최산 변호사가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명 씨를 살해한 후 진민마저 사고를 당하게 해서 황정이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려 한 겁니다. 너무나 독합니다. 비행기 지연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차갑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집에 있거나 이 죽음의 여행에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주도행 항공편이 사소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3시간 지연되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나의 목숨을 구했고 이제 나의 이점이 되었습니다. 최산 변호사님, 경찰에 연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살인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씨 가문의 금융횡령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범몽아,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줘. 아주 강력한 설사약. 나의 눈빛에는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나를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려 했으니 나는 그들에게 그 고통의 감각을 진짜로 경험하게 해주어 그들의 음모를 망치고 나의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계획은 이미 짜였습니다. 법목 및 최산 변호사와 논의를 마친 후 나는 재빨리 화장을 고쳤습니다. 창백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보이도록 연출해 피곤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웅할 때 입었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나는 진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아, 나 집에 가서 약통을 가져왔어요. 나는 몹시 쇠약한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뭔가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프고 몸이 축 늘어져요. 지금 공항으로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신의 음모에 정신이 팔려있던 진민은 짜증스러워 보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쓸모없는 것. 뭘 처먹었길래 이 시간에 아픈 거야? 아무튼 빨리 와.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네, 알았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복 여사, 진국, 그리고 진미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정복 여사는 나에게 속삭였지만 외부인들에게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요. 집에서부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배를 감싸 안는 척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척하는 동안 나는 진씨 가문 일행에게 줄 음료수 카트를 준비하는 승무원 중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정복 여사에게 돌아서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가지고 다녀요. 비행기 타기 전에 물에 조금 타서 마셔도 될까요? 직원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정복 여사에게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수면제가 아니라 법몽이 준비해준 아주 강력한 설사 유도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이리 줘. 정복 여사는 재빨리 약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비행 내내 잠들어 있으면 자신들의 계획이 더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복 여사는 승무원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아가씨, 이 약을 이명희 물에 타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마실 과일 주스도 몇 잔 더 준비해주세요. 비행 전에 자양강장해야 하니까. 정복 여사가 돌아선 틈을 타 나는 승무원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저희 고모님들 마시는 과일 주스가 너무 달거든요. 이걸 조금만 추가해 주시면 마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승무원에게 흰색 가루 봉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설사 유도제를 가장한 식용설탕 대용품이었습니다. 몇 분 후 나는 승무원이 정성껏 준비한 8잔의 자양강장 과일 주스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나의 수면제, 실제로는 설사약, 와 온 가족을 위한 추가 첨가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씨 가문이 몸에 좋은 과일 주스를 마시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의무실에 가서 진찰 좀 받고 오겠습니다. 알았다, 가. 빨리 갔다 와. 또 비행기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복 여사는 내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다그쳤습니다. 나는 즉시 공항 의무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최산 변호사와 법몽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안내방송에서 제주행 항공편이 탑승구에서 곧 이륙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10분 후 내가 최산 변호사가 비밀리에 마련한 경찰에게 증거를 인계하고 있을 때 긴급공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공지, 제주도행 VN 789편은 이륙 직후 긴급 회항하여 착륙해야 합니다.
사이유, 기내 집단 식중독 의심. 의무실 TV 화면을 통해 나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배를 움켜쥔 진씨 가문 일원들이 공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미는 가장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파. 나를 살려라. 우리가 독살당했어.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살이 아니라 급성위장염을 유발하는 강력한 설사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살인 음모는 오히려 진짜 사고, 즉 집단 식중독이라는 완벽한 역효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당황한 진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곧 나를 다시 통제하에 두어 계획을 계속하려 할 것입니다. 다음 날, 나와 진씨 가문 전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가장 쇠약한 피해자인 척 별도의 VIP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봉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악독하고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극도로 초췌하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침대 옆으로 와서 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하다. 며느리 돌봄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가장 심하게 식중독에 걸렸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정봉 여사는 가짜 모성애를 순식간에 연기해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나에게 비참한 죽음을 계획했던 그녀가 나를 아가야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저 불운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속기 쉬운 착한 아내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정봉 여사는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아, 보다시피 내 건강이 너무 약하잖니. 엄마는 내가 너무 안쓰럽다. 엄마가 제안할 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렴. 정봉 여사는 나를 부드럽게 일으켜 앉혔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이렇게 허약한데 그 이명 그룹 3,500억 원짜리 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내 아버지 사업은 너무 힘들단다. 게다가 너는 지금 내 귀한 손주를 임신 중이지 않니? 태교에 전념해야지.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임신. 나는 임신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임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구에 상상력과 절박함을 더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명그룹의 주식을 진민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으면 좋겠구나. 너는 명예주주로만 남아있어? 진민이는 남자고 회사 경영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니? 내가 넘겨주면 너는 마음 편히 몸조리만 하면 돼, 아무 걱정 없이. 완벽하게 포장된 강탈의 순간. 내가 동의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이라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이해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네, 양도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류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몸조리하는 것이 불편해서 강남 빌라 제 집으로 돌아가서 요양하고 싶습니다. 정봉 여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됐다, 됐어. 내 집으로 가거라.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가장 잘 돌보게 할 것이다. 내 며느리. 강남 빌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즉시 실행했습니다. 나는 법몽의 도움을 받아 집안의 주요 공간, 특히 서재와 거실에 초소형 녹음 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법몽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진씨 가족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정봉, 진국, 진미는 격렬하게 언쟁 중이었습니다. 그 주식은 당장 우리 손에 들어와야 해.
진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시아은행에서 얼마나 압박하는지 몰라요? 이명그룹 주식만이 곧 만기가 되는 180억 원의 빚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어요. 진국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봉아, 내가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지 않나. 이제 빚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장부까지 압류당했어. 2주 안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씨 가문은 파산이야.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그들의 탐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였군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파산의 구렁텅이를 메울 막대한 자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씨 가문의 금융횡령과 부채 위기에 대한 증거는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미수에 그친 살인 음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로 이혼하고 재산을 지키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명분과 법을 모두 쥐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아버지께서 재계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인 이국 별표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국 아저씨,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진씨 가문이 저를 죽이고 이명그룹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에게 비행기 음모 녹음 파일과 부채 관련 대화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국 아저씨는 분노하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내 아버지가 믿고 너를 그 집에 시집 보냈는데. 안심해라. 내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나는 진씨 가문의 활동을 오랫동안 감시해왔고 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낌새를 눈치챘었지. 나는 나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도와 가짜 주식 양도 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련한 경제 변호사만이 발견할 수 있는 법적 함정으로 가득 찬 서류여야 해요. 저는 그것을 진민에게 서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다. 내가 작성할 계약서는 그들이 서명하는 순간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진씨 가문에 대한 특별회계 감사를 자동적으로 발동시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국 아저씨의 지원으로 나의 경제적 방어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나는 진민에게 반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황정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명 언니, 괜찮아요. 식중독 걸렸다는 소식 듣고 너무 걱정했어요. 민희가 언니 집에 있다고 하던데. 잠깐 문병 가고 싶어요. 나는 이것이 진민의 지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정을 통해 내가 정말로 식중독 이야기를 믿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식양도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는지 염탐하려 한 것입니다. 나는 황정에게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황정은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안으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언니 너무 말랐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 위선적인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진민과 지난 2년 동안 내내 잤다는 것도 알아. 황정은 몸을 굳혔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작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지만 이번에는 황정과 진민이 사랑을 나누고 나를 조롱하는 목소리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회사 정보를 캐내는 일에 진민을 많이 도와줬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돈을 받기 위해 진민 앞으로 보험까지 들었잖아. 안 그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황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명 언니, 제발요. 저는 진민에게 속았어요. 그가 저에게 부유한 삶을 약속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너는 진민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돕지 않았니? 그건 범죄야, 정아. 황정은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저는 비행기 계획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맹세해요. 나는 그녀가 반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나를 도와 하나의 일을 해야 해. 내 진심을 증명해야 해. 내가 진민이 나에게 강요할 주식양도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도와야겠어. 진민은 너를 신뢰할 테니 내가 검토하면 그들은 안심할 거야. 황정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희망의 빛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검토하는 것을 도와주면 여전히 진민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고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동의해요. 제가 계약서를 검토해 드릴게요. 언니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덫이 설치되었고 황정은 두려움과 계산 때문에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황정이 떠난 후 나는 진씨 가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식양도 서류 서명이 절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일찍 나는 작은 소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깊이 잠든 척했지만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신우이 진우가 내 방에 몰래 침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서류나 자신들을 압박할 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마침내 내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녹음 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곳에 놓아둔 펜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녹음 펜,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이명 언니가 회사 비밀을 녹음한 거야. 찾았다. 그녀는 서둘러 펜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진우가 비밀번호 없이는 펜 안의 내용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나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내 긴급한 상황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우야, 방금 일어났는데 내가 내 책상에서 녹음 펜을 가져간 것을 봤어. 절대 열지 마. 그 안에는 이명 그룹 경영 시스템 접근 비밀번호가 들어있어. 만약 노출되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 비밀번호는 1024야. 제발 조심해서 잘 숨겨줘. 내 비밀 유지 능력을 믿어. 진우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비밀번호. 다행이다. 내가 사업 비밀을 누설할 뻔했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내가 제공한 비밀번호 1024는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법문과 미리 설정해 둔 경고 신호였습니다. 진우가 녹음 펜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 1024를 입력했을 때 그녀는 사업 정보를 확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펜은 법몽이 프로그래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업 비밀 대신 가장 상세한 살인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수암호로 잠금 해제되는 즉시 그 내용, 진씨 가문의 살해 계획 및 횡령에 대한 모든 것은 나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로 자동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진우가 펜을 연 행위는 본의 아니게 증거 전송에 대한 법적 서명이 된 것입니다. 녹음된 그 순간의 위기 상황을 들은 진우는 극도의 광란에 빠졌습니다. 엄마. 민 오빠. 내가 들었어. 이명 언니를 죽이려는 계획.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 진우의 비명에 진민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녹음의 결론 부분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젠장. 저 여우 같은 년이 우리를 덫에 걸리게 했어. 진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침착해지려 했습니다. 괜찮아. 증거는 펜 안에만 있어? 우린 그걸 찾아서 지워야 해. 당장 이명에게 주식양도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해. 그리고 그녀에게는 다른 죽음, 더 빠르고 깨끗한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
그는 증거가 더 이상 펜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손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쟁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 서명 날짜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복 여사의 생일이었습니다. 정복 여사는 단출한 생일 파티를 열었지만 진짜 목표는 내가 주식양도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나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나의 관심은 옷차림에 있지 않았습니다. 약지에 나는 특별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몽이 설치한 초소형 녹음 및 생중계 장치였습니다. 서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는 최산 변호사와 경찰이 대기 중인 안전한 장소로 실시간 전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진미는 연신 웃으며 손님들 앞에서 극도로 친절한 척했지만 나를 향한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 펜의 증거가 삭제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이제 내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간단한 축하 인사가 끝난 후 진미는 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명, 잠깐 서재로 좀 들어가자. 부모님도 너와 할 말이 있대. 우리는 함께 밀실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정봉, 진국, 그리고 진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국 아저씨가 준비한 가짜 주식 양도 합의서가 두꺼운 파일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가야, 정복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 좀 보렴. 이명그룹의 주식을 진민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서류란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오늘부터 너는 편안하게 몸조리하며 진민에게 건강한 아들을 낳아주기만 하면 된단다.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진민이 펜을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이명. 내가 널 정말 잘 돌봐줄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거야. 나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냉정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미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내 주식이 180억 원에 달하는 진시 가문의 빚을 갚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니?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진국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빚이 있다는 게냐? 빚 문제는 한 가지고 나는 진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나를 살해하려 했던 음모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빠가 내 절친인 황정과 우리 침실에서 바람을 피운 건 또 왜 그랬어요? 진미는 깜짝 놀랐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가. 내가 어떻게 그 사실들을 안 거야? 너 도청했지. 증거가 어딨어. 그가 손을 뻗어 나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엄숙하게 들어섰습니다. 진민 씨, 진국 씨, 그리고 정봉 씨, 우리는 금융횡령, 재산 탕진 계획, 그리고 살인 음모 미수죄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정봉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니? 나는 차가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반지를 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한 일입니다. 이 반지가 우리가 나에게 서명을 강요한 순간부터 살인 음모와 금융횡령을 자백하는 순간까지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진미는 비틀거렸고 자신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극도의 경악과 절망이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명, 너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진미는 끌려나가기 직전에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지옥과 같았던 집에서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진씨 가문이 체포된 후 경찰과 최산 변호사는 서재로 돌아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명 씨, 아주 잘 해냈습니다. 최산 변호사가 기쁨에 차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플랜 B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측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한 정보 덕분에 경찰은 뒷마당을 수색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장미덤불 아래 깊숙이 묻혀있던 액체 형태의 독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느린 독약입니다. 조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신부전과 만성 간부전을 일으켜 피해자가 몇 주 안에 서서히 죽게 만들며 발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치장에 잠시 구금되어 있던 진미는 결국 살인 음모 실패 후 플랜 B를 준비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이 독약을 사용하여 나를 천천히 제거하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위장하여 재산 상속을 합법화하려 했습니다. 곧바로 황정이 최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협력 증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진민 사이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과 생명보험 증거를 상세히 제공하여 사기죄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시아버지 진국은 아들을 구하고 중형을 피하기 위해 금융횡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자산들을 배상금으로 내놓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살인 음모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륜, 살인 음모, 금융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혼 무효화 500억 원의 지참금 및 이명그룹 주식 전체를 나의 합법적인 소유권으로 회수. 진민과 그의 가족은 나의 명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함. 최종 심리에서 진민은 마지막까지 나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이명,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우리 외삼촌 별표 이성, 리성, 별표은 거물이야. 그가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뉴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나 보네요. 이틀 전 이성 씨는 횡령과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제가 사전에 수사당국에 제공한 증거 때문이었죠. 그건 오빠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나의 예비 계획이었거든요. 진민의 얼굴은 분노에서 완전히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자신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위협을 뿌리째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나의 전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진민, 정봉, 진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정은 협력 덕분에 감형받았지만 여전히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이명그룹의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국 아저씨와 새로운 경영진의 지원으로 나는 회사를 신속하게 재편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며 그룹을 강력한 성장 궤도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새로운 삶 속에서 나는 이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결혼 생활에서 학대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는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들이 정의와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내가 새로운 자선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별표 정풍, 별표이 나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성실한 건축가였으며 대학 시절부터 나를 남몰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이혼 후 그는 재산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명,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강하고 유능한 여성으로 거듭났어요.
정풍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정풍은 진씨 가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이름만 우연히 같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정직함과 진정성의 화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름이나 계산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소중히 여겼고 나의 강인함을 존중했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정풍은 나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닌 단순한 약속으로 청혼했습니다. 이명, 사랑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재산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보상해줄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혼에서 우리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투명성을 가진 혼전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나의 재산은 그와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돈과 계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최산 변호사, 법몽, 이국 아저씨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단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나와 정풍은 함께 자선재단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를 설계했고 나는 나의 경험과 재정으로 그들이 사회로 재통합되도록 도왔습니다. 나는 2년간의 청춘을 위선적인 지옥에서 보냈지만 마침내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나약한 피해자에서 재산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장악한 강력한 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생존의 여정을 통해 나는 겪었던 모든 고통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때의 강인함과 용기라는 것을. 배신의 우주에서 나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진씨 가문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는 이명그룹의 회장이 되었고 나의 재산을 불행한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성공적으로 이혼했고 건축가 정풍과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다시 태어났고 진정한 행복은 강인함과 정의에 있었습니다.